중국의 개혁 개방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1980년대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정부는 만성적으로 부족해진 석탄, 철강 등 생산재의 원활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1984년부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합니다. 국가 계획 내의 생산량은 계획 가격에 판매하고 계획을 초과한 생산량은 시장 가격을 적용하는 두 개의 가격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계획 가격은 시장 가격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국가가 정한 생산량을 충족시키면 나머지는 시장 가격으로 더 비싸게 팔아 이윤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산당은 급격한 시장 경제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계획 경제에서 서서히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윗대가리들은 반드시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기업과 유착하여 물품을 계획 가격에 싹 다 사들여서 시장 가격에 비싸게 팔아먹는 같은 짓거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관료들의 만행은 막대한 국유자산 유실과 시장 교란을 일으켰고, 시민들은 공산당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8년 정부는 이중 가격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가격 개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총서기인 자오찌양을 중심으로 기획된 가격 개혁은 덩샤오핑의 동의와 지원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개박살납니다. 가격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자마자 물가 급증을 우려한 시민들은 마트와 은행에 몰려들어 대규모 사재기와 예금 인출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국 미친 듯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깜짝 놀란 공산당은 가격 개혁을 곧바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 개혁파였던 자오찌양은 가격 개혁의 실패로 인해 개혁 개방을 꺼리던 보수파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자오찌양은 부르주아를 옹호하는 자본주의의 앞잡이다. 이후 보수파는 경제개혁에 제동을 거는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한편 가격개혁이 실패하기 전이던 1987년 10월 공산당은 원래 경제개혁에 이어 정치개혁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보수파의 반대로 인해 경제개혁이 멈춰버리자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중국이 다시 상상도 하기 싫은 과거 마오쩌둥 시기로 회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생활과 학비 마련에 고통을 겪던 대학생들은 비통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9년 지식인들은 지속적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였고, 학생운동은 도저히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사망합니다. 후야오방은 과거 학생운동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을 보호하려다 보수파의 공격 대상이 되어 실각했던 개혁파 정치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개혁과 청렴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왔었고, 그의 사망은 당시 민중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후야오방의 추모를 위해 하나, 둘,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었고, 대학생들과 지식인들도 추모 행렬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죽고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네. 야오방은 이미 죽었고 좌파가 또다시 번성하니 국민이여 깨어나라. 투쟁을 잊지 말라. 후야오방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던 대학생들은 독재타도, 전제타도를 외치며 공산당에 대해 극렬히 분노하였으나, 이들의 시위는 경찰들에 의해 과격히 진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경찰의 진압에 대한 언급 없이 학생들의 시위를 비난하는 내용만 게재하였고, 대학생들은 이에 격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원래에도 점진적으로 시위의 형태로 변해가던 후야오방 추모 활동은 이러한 언론의 편파 보도로 인해 급격하게 민주화운동으로 뒤바뀌기 시작하였고, 공산당 보수파들은 이에 대해 대학생들 뒤에 자본주의 프락치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위 진압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온건했던 자오찌양 당 총서기는 학생들을 반드시 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위를 멈추도록 명령했습니다. 리펑아, 애들 잘 달래서 학교로 돌려보내. 나 잠깐 북한 다녀올 동안 얘기 잘 하고 있으렴. 네. 그러나 자오가 북한을 방문한 사이 임무를 대행하던 리펑 총리는 학생운동을 선동과 폭동이라고 규정지어 버립니다. 지금 천안문에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자본주의 프락치들의 조직적 동란 아닌가? 맞아요. 동의합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리펑과 정치국 당원들은 덩샤오핑에게 찾아가 내용을 전달했고, 덩샤오핑도 이 결정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자오찌양의 명령은 이렇게 완전히 무시당했고, 1989년 4월 26일 인민일보를 통해 현재의 시위를 동란으로 규정한 사설이 발표됩니다. 학생들은 이에 깜짝 놀라며 정부의 발표에 항의했고, 이 같은 공산당의 판단은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심을 더욱 들끓어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정부와 학생 간의 담화도 있었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이후 시위는 학생을 넘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참여하는 민중운동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30일 자오찌양이 돌아옵니다. 이후 공산당 수뇌부는 두 가지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학생들은 지금 반사회주의 동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학생들은 반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부패 척결 같은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펑을 포함한 보수파들은 이에 대해 자오쯔양이 민심을 끌어들여 덩샤오핑을 공격하고 자신의 입지를 키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서서히 공산당의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9년 5월 13일 베이징 지역 대학생 수천 명이 단식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인민의 국가, 인민은 우리의 인민, 정부는 우리의 정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들이 단식 투쟁을 시작한 날짜는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5월 15일과 매우 근접한 시기였고, 공산당은 고르바초프가 오기 전까지 그들과 타협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동란이 아닌 애국운동으로 인정된다면 바로 천안문을 떠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체제 전복을 위한 동란이 맞다 라며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고르바초프가 중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래 고르바초프를 천안문에서 맞이해야 했을 덩샤오핑은 이 같은 사태로 인해 공항에서 맞이해야만 했고, 덩샤오핑을 포함한 수뇌부 원로들은 이에 심각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계엄령 선포에서 싹 다 군대로 진압해. 그러나 자오쯔양은 이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평화적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산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란이 아니라 애국민주운동으로 인정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군대 동원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1989년 5월 19일 결국 계엄령은 발동되었고, 자오쯔양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보수파와 원로들에게부터 권력을 유지하느냐, 학생과 지식인들의 편에 서느냐. 결국 자오쯔양은 학생들이 있는 천안문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상황이 현재 매우 엄중하며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식을 종결하기를 바랍니다. 단식을 중단해도 우리 정부는 결코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자오쯔양의 학생들에 대한 동정어린 행보 때문에 보수파와 언론들은 극렬히 분노하였고, 결국 자오쯔양은 실각됩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천안문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당의 만행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대학생을 지키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수십만의 민중이 학생들 주변에서 군용차의 진입을 저지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민주의 신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광장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은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아다니던 배후 세력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후 덩샤오핑과 보수파들은 이 같은 시민들의 자유민주운동에 대해 이를 반혁명 분자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정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6월 2일 저녁 수만 명의 계엄군이 도시 외곽을 포위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들은 천안문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군인과 군용 차량을 저지했습니다. 공산당은 동란으로 규정했던 시위를 폭란으로 격상시켰고, 장갑차와 군인들을 끌고 천안문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6월 3일 밤 10시 계엄군은 천안문으로 가는 길에 무시디라는 지역에서 이를 막아서는 시민들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한 발포를 자행했고, 순식간에 1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살당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진로를 확보한 계엄군이 시가지에 접어들었을 때 사무실과 아파트에 있던 시민들이 이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으며 돌과 서류 뭉치들을 던졌고, 계엄군은 또다시 그들을 향해 발포를 자행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시민들 30여 명이 사망합니다. 천안문에 있던 수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은 이 같은 학살 소식을 접한 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6월 4일 새벽이 되어 3천여 명의 결집된 시민만이 광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결국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천안문에서 철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기로 결정한 시민들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6월 4일 새벽 6시 천안문 광장에서 철수한 학생과 시민들이 류부커우 지역에 도달했을 때 계엄군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계엄군은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탱크를 밀어 덮치면서 또다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학생들을 지켜주고자 했던 자오쯔양은 2005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자택연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안문 항쟁은 수천 명의 희생만을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미국은 민주화 항쟁 무력 진압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하였고, 유럽과 함께 중국 제재 조치를 시행합니다. 공산당은 이후 천안문 사건 삭제 작업에 돌입하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강화시켰으며 애국주의,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계획하였고, 그렇게 1992년 새로운 개혁 전략 남순 강화가 등장합니다. 중국의 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민중을 억압하는 정권은 언젠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